혹시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50대가 되면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걸 느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우리는 더 일찍 회사를 떠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걸까요? 오늘 이 현실의 그림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에 정말 수많은 베테랑 직장인들의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정한 숫자랑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온도, 그 사이에 얼마나 차가운 간극이 있는지 보여주는 한마디죠. 자, 그럼 이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30년 동안 한 회사에 모든 걸 바친 57세 장희성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안받은 건 바로 희망퇴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선택의 기회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희성 씨의 이야기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실질 퇴직 연령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으로는 60세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실제 현장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원래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비율, 이걸 고용 유지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격차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60세까지 다리가 놓여 있는 셈인데 현실에선 많은 분들이 그 다리 끝까지 가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절벽을 만나는 겁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이 깊은 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일찍 회사를 나와야만 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세 가지의 요인이 아주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임금 구조, 직무 전환, 그리고 기업의 속사정.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월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이가 들고 근속 연수가 쌓이면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이 아주 많은 베테랑 직원이 가장 비싼 인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이나 일본은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나 교육 역할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59세가 되어서도 30대처럼 똑같은 속도로 일하길 기대하죠.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기업의 계산법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60세 정년이 가까워지면 임금 피크제니 뭐니 해서 회사랑 좀 불편한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그 전에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그냥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언뜻 보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 같지만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말 그대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모두가 던지는 큰 질문이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시면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이게 뭐냐면 건물의 기초는 그대로인데 맨 꼭대기층만 더 올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이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지금 구조는 그대로인데 결승선만 저 멀리 65세로 옮겨놓는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을 더 빨리 예를 들면 52세, 53세의 트랙에서 내보내려는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그렇다면 이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진짜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진정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단순히 정년이라는 숫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손보고 또 나이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역할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새로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 각자의 경력과 은퇴 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미래를 위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던져줍니다.